안녕하세요. 그림영법의 김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송사기죄의 판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 소송사기죄의 그림입니다. 자, 소송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미 다루었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소송사기죄와 관련된 판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 판례이고, 자, 이건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판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고, 자, 나머지 판례들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사기가 성립하는 판례입니다. 자, 갑을병이 있는데, 자, 갑과 을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이고, 자, 갑은 또 을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입니다. 자, 그리고 병은 자, 갑의 대리인입니다. 자, 그런데 갑의 대리인인 이 병이 자, 법원에 을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면서 을에게 송달될 경매 개시결정 정본, 자, 이것을 을로부터 그 수령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해서 자,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을에게 갈 이 경매 개시결정 정본, 자, 이것이 병에게 송달되겠죠. 자, 그런 다음 경매를 진행시켜서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경우, 자, 이게 사기죄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판례는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매 개시결정 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경매 개시 결정 정본 등 서류의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비록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김양형에 해당한다. 자, 권리자의 권리 실현이라고 하더라도 위임장을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 자, 이것은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갑은 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를 해서 자주 점유로 추정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자주 점유가 뭐냐면, 자, 민법에서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인식하에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 자,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이걸 자주 점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이렇게 20년간 이 토지를 점유해 와서 자주 점유로 추정되기는 하는데 그 점유 권한이 불분명합니다. 즉, 이 토지를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받은 것인지 그 점유 권한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자, 갑이 이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피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 갑은 이 토지에 대해서 점유 권한이 불분명하다고 했죠. 자, 따라서 소송 상대방이 이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자, 갑은 이 소송에서 패하게 되는 자,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이 점유 권한이 불분명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자주 점유의 권한에 대한 처분 문서, 자, 이것을 위조하고 자, 또 증인으로 하여금 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도록 자, 이렇게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자, 이때 갑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갑이 자주 점유에 추정을 받는 자이기는 하지만 자, 이 점유 권한을 입증하기 위해 처분 문서를 위조하고 자, 또 위증까지 교사했죠. 자, 그렇다면 이건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서 자, 이때 갑에게는 소송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갑과 을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 자, 이 부동산의 매각 처분에 관해서 을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또 매매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갑이 자, 이 을을 피고로 해서 자, 을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게 소송 사기죄가 되는가 하는 건데, 자, 갑이 을에게 권한을 위임했으면서도 자, 권한 없이 매도했다고 소를 제기한 것. 자, 이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이죠. 자, 따라서 갑에게는 소송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갑은 A 주식회사의 경영자이고, 자, 또 을은 B 주식회사의 경영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 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면서 자, 물품을 공급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런 후에 자, 법원에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이 물품 공급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자, 이때 갑에게 소송 사기죄가 되는가 하는 건데, 자, 갑이 허위로 작성한 물품 공급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 자, 이건 법원을 기망한 것이죠. 자, 따라서 갑에게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갑이 허위로 작성한 물품 공급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해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자,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자, A라는 종중이 있는데, 자, 여기서 종중이란, 자, 같은 성씨를 가진 혈연에 의한 집단,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라는 종중이 있는데, 자, 이 종중이 갑을 대표자로 추종하는 종중원들과 을을 대표자로 추종하는 종중원들로 사실상 분열된 상태였고, 자, 또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종중 재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 자, 이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종중 재산에 대해서 을을 대표자로 하는 종중원들, 자, 이 종중원들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자, 그 보증금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자, 이게 또 몇 천만 원 상당의 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갑이 종중재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니까, 자, 을을 대표로 하는 종중원들이, 자, 이 공탁금을 회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 후에 을이 마치 자신이 A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해서, 자, 법원에 가처분 취하서를 제출하고는,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말소케 하고, 자, 공탁금을 회수해 갔습니다. 자, 이게 소송사기죄가 되는가 하는 건데, 자, 판례를 보면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 분열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두 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 종중 총회가 개최되어 종중 대표자로서 선임된 자는 그 분파의 대표자일 뿐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자, 이 을을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을이 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해서 가처분 취하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회수해 간 경우, 자, 이건 법원에 대한 기망으로서, 자, 그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 이때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분열된 종파의 일파가 가처분 취하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 자,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자,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판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자, 원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자,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자,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자, 이때 소송사기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춰 피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자, 피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자, 피고는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자, 법원을 기망한다는, 자,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야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소송사기죄의 일반론에서 이미 본 내용이죠.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이 갑이, 자, 을 명의의 차용증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자, 그 채권의 존재에 관해서 이렇게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 이 차용증을 다시 위조한 후에, 자, 자신의 채권자인 병에게 이 채권을 양도합니다. 자, 그런 후에, 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 하여금, 자, 법원에 양수금 청구 소송을 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죄가 되는가 하는 건데, 자, 갑이 차용증을 위조했으니까, 자, 이건 허위의 증거인데, 자, 갑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죠. 자신의 채권자인 병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는데, 자, 병은 갑이 차용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자, 이거는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병은 사기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가 않겠죠. 자, 그렇다면 갑은, 자,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처벌되지 않는 자이고, 갑은 이러한 병을 도구로 이용해서 소송사기죄를 범한 것으로서, 자, 갑에게는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는, 자, 그런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자, 얼마든지 소송사기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정리해둬야 할 판례가 있는데, 자, 이 판례를 보기에 앞서서, 자, 먼저 전부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갑을병이 있는데, 자, 갑은 을의 채권자이고, 자, 또 을은 자, 병의 채권자입니다. 자, 그럼 갑은 을에게 받을 채권이 있고, 자, 또 을은 병에게 받을 채권이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이 을이 자, 갑에게 채권을 갚지 않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 할까? 자, 이때 하는 게 바로 전부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전부 명령은 자, 옮길 전자에 줄 붙자. 자, 이렇게 쓰는데 자, 을이 자, 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채권. 자, 이것을 그대로 자, 갑에게 옮겨오는 것. 자, 이것을 전부 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일단 갑은 을이 병에게 가지고 있는 이 채권에 자, 압류를 겁니다. 자, 그럼 이 채권은 이제 딱 묶이게 되겠죠. 자, 그런 후에 자, 이제 병이 을에게 돈을 갚으면 자, 이 돈이 을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갑에게로 이전이 됩니다. 자, 이걸 바로 전부 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전부 명령은 자, 그대로 전부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게 전부 명령이고 자, 또 추심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추심 명령도 전부 명령이랑 똑같습니다. 자,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자, 전부 명령은 이 채권을 전부 가져오는 반면에 자, 추심 명령은 자, 채권자가 갑 이외에도 이렇게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채권자들이 자, 분배해서 가져간다는 점. 이 점이 다를 뿐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 회사를 운영하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A가 이 을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갑 회사의 채권자인 병. 자, 이 병으로 하여금 자, 존재하지 않는 갑 회사의 이 을에 대한 채권. 자, 이것으로 채무를 대신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법원에 자, 이 을을 상대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게 합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 이 채권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때 자, 이 A에게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보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자, 판례는 자, 이를 부정했습니다. 자, 왜냐면 자, 이렇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자, 법원에서는 자, 이 병이 갑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즉 피보전 채권, 자,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만 심사하고 자, 갑 회사의 을에 대한 채권, 즉 이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는 자,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병은 실제로 갑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병이 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한 것. 자, 이건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A에게는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자, 그런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한 경우 자, 이때 법원은 피보전 채권 자, 이것의 존부만을 심사하고 자, 피압류 채권 자, 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채권자로 하여금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케 한 경우 자,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으므로 자,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갑과 을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 자,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대여해 준 채권을 자, 이미 다 변제받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갑이 자, 판결 정보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해서 자, 을에게 다시 강제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 이때 갑에게 소송사기죄가 되는가 하는 건데 자, 이미 대여금을 다 변제받고서도 자, 가지고 있던 판결 정보를 이용해서 강제 집행을 했다면 자, 이때는 소송사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자,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정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강제 집행을 한 경우 자, 이때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자, 이 판례도 같은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갑이 약소금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약소금 공정증서 정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 다시 을에게 강제 집행을 한 경우 자, 마찬가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갑이 을에게 자기합수표를 교부했는데 자, 이걸 분실했다고 법원에 허위로 공시 최고 신청을 해서 재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자, 법원에 분실 신고를 하게 되면 자, 법원에서는 공시 최고 절차를 거치는데 자, 공시 최고가 뭐냐면 자, 법원 게시판에 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는 것 자, 이걸 공시 최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공시를 하냐면 자, 이 갑이 수표를 분실했다고 하는데 자, 혹시 정당하게 이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권리를 주장하시오. 자, 안 그러면 자, 권리를 없애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자,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는 것. 자, 이것을 공시최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누가 법원 게시판을 계속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냥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가겠죠. 자, 그럼 수포의 권리를 제거해 버리는데 또 이걸 재권 판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갑이 허위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재권 판결을 받은 경우, 자, 이건 자, 법원을 기망하여 수표의 지급 의무를 면한 것이죠. 자, 따라서 갑에게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자, 그런 판례입니다. 자, 이건 갈취를 당한 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기압 수표를 갈취당한 자가 자, 이걸 분실했다고 허위의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재권 판결을 받은 경우, 자, 이때도 소송사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자, 왜냐면 자, 갈취를 당했다는 것은 공갈을 당해서 자, 자신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서 점유를 이전한 것이지, 자, 이게 분실한 것은 아니죠. 자, 따라서 이건 법원에 대해서 자,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서 소송사기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취를 당한 경우에는 자, 은행에 신고를 해서 따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 허위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재권 판결을 받았다면 자, 이건 소송사기가 된다. 자, 이것도 같은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갑이 주권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재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송사기죄가 된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갑은 A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 자, 전 대표이사인 을이 지방자치단체의 골프장 사업을 승인받으면서 자, 기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 자,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어음을 분실하였다고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런 후에 자, 법원으로부터 재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게 소송사기가 되는가 하는 건데, 자, 이때는 자,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자, 전 대표이사인 을이 골프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한 것, 자, 이게 말이 좋아서 기부금이지, 자, 사실은 골프장을 승인해 준 것에 대한 뇌물성 돈이죠. 자, 따라서 이건 사회질서에 반하여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무효인 것이고, 자, 처음부터 무효라면 자, 어음상 권리는 자,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니까 자, 이걸 법원에서 재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이 기부금 증여 계약은 무효이므로 법원을 기망하고 재권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자,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는데 자, 간단히 복습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 개시결정 전본을 교부받은 경우, 자,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자, 그리고 자주저금의 권원에 관한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위증을 교사한 경우, 자, 이건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소송사기가 된다. 자, 권원 없이 불법 매도하였다고 허위 주장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자, 역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고, 자, 물품 공급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자, 소송사기가 된다. 자, 그리고 분열된 종파의 일파가 공탁금을 회수해간 경우, 역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고, 자, 원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서 법원을 기방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자, 이때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고, 자, 피고의 경우에는 자,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소송사기죄가 성립을 한다. 자, 처형증을 위조하여 자, 이를 모르는 병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자, 이때는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자, 이와 비교해서 자, 채권자로 하여금 전부 명령을 신청케 한 경우, 피압류 채권의 전부는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자, 이때는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강제 집행을 한 경우, 자,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고, 자, 마찬가지로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강제 집행을 한 경우, 자, 역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자, 그리고 허위로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재권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죄가 되고, 자, 그리고 이때 기부금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자,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 판례를 살펴봤는데, 자, 다음 시간에 나머지 판례들을 다 정리한 후에 복습 자료도 링크에 놓을 테니까 자,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다운받아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